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딱 7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가 한국 시간 기준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같은 날 전략 비축유의 방출 관련 판단 가능성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늘은 물가 플러스 에너지 이 두 축이 시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밤은 차트만 보고 그냥 대응하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와 유가에 대한 변수 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 같이 고려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근데 물론 차트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들은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 70에서 71K 돌파 실패했지만 69K대 매물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완전한 상승도 완전한 하락도 아닌 가장 애매한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바로 방향성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은 맞추는 장이 아니라 대응해야 되는 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응들은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 큰 운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그리고 비축유 방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선들 잡아두고 이 기준들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줄 준비를 미리 맞춰놔야 되는데요. 그 준비 저와 함께 지금부터 들어갈 예정이니 일단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가 한국 시간 기준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고 같은 날 지금 비축유의 방출 관련된 판단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날 G7이 방출을 결정하지 않고 IEA에 검토를 남긴 전략 비축유 방출 관련 판단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이 물가랑 에너지 이 두 축이 동시에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에 따른 변동성들 대비해놓지 않는다면 또 한 번 그 흔들림의 계좌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차트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코로나 시절 때부터 이어져 왔던 중요한 빗각 자리 이 부근인 70에서 71K 부근은 돌파에 실패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69K대의 매물이 살아있고 기술적으로도 1시간분 기준의 헐밴드의 중심선 그리고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상단선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 구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향을 걸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딱 애매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차트에 100%란 없기 때문에 이 예상과 달리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의 힘을 딛고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51대 49라 하더라도 결국 100%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확률이 더 높은 쪽에 비중을 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중에 진짜 회복 흐름들을 대비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 상승 흐름들을 쫓아갈 때는 이 코로나 빗각 돌파 이후 첫 눌림이 나와서 이 빗각이 지지로 변환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를 함께 노려보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 어떠한 것들 유지해야 된다? 반응형 단타 매매로 짧게 흐름만 가져가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69K대 매물에서 안정적인 지지 확인되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도 실시간 대응 안내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입 타점 잡아서 들어가 볼 수 있었고요. 이 빗각 부근을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하게 되면서 큰 변동폭이 나와주지 않던 장세 속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큰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장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오늘처럼 변동성이 조금 크게 예고되어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든 것들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 이 실시간 대응들은 제가 전부 다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룸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져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들 그리고 실시간 단계 반응형으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들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지 어떤 자리들에서 기회를 잡고 어떤 자리를 버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 제가 전부 다 바로바로 일기
메모장처럼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모든 관점들 나도 한번 진짜 뭐라 하나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 모든 인사이트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 모든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봐야 될 것들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CPI 지표의 발표인데요. 이번 CPI는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나는 지표가 아닙니다. 결국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 이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숫자 이후에 연준이 어떤 톤으로 의견을 내비치느냐 이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의 급등분은 아직 2월 CPI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연준 인사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혹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장은 이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통화정책 경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때 6월로 보던 청금리 인하 기대 자체도 지금은 7월로 미루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오늘의 CPI 자체는 무난하게 등장할지 몰라도 이 앞으로 나오는 연준의 입이 매파적으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시장의 기대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장이 찾아오게 되고 국제의 금리가 튀고 위험 자산들은 하락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CPI 숫자만 볼 것들이 아니라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반응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최근 보도에 따라 보면은 이 미국의 최근 10년물 금리는 4.152 부근까지 올라오게 됐고 시장은 첫 인플레이션 시점 이후로 훨씬 더 뒤로 미는 쪽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우린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같이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 비축류 방출 회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인 건데 G7은 일단 즉시 방출에 합의하지 않고 IEA 평가와 시나리오 작성을 이미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IEA는 추가 방출 옵션들을 검토 중이고 이 보도에 따르면 더 큰 규모의 방출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방출 자체는 규모, 시기, 그리고 배분의 결정이 필요해서 바로 실행되는 구조들은 아닙니다. 게다가 한 군데라도 반대 의사를 표결하게 되면은 이 방출 자체가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즉 시장은 지금 당장 해결을 받아낸 게 아니라 일단 검토 중인 상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축류 방출로 인해서 시장이 안도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일시적으로 더 눌리는 흐름들 나올 수 있고 그동안 과하게 반응했던 인플레이션 우려들도 조금 진정되게 되면서 위험 자산들은 한층 숨을 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건 반대쪽입니다. 만약에 방출이 지연되기 시작하거나 시장이 기대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실질적으로 공급 불안들을 잠재우지 못하는 결론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압박의 구조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대한 서사가 아예 없는 자산들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위험 성장 자산의 성격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축소의 국면에서는 좋게 말하면 방어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제일 먼저 매를 맞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 페드의 금리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위험 자산 심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의 핵심 로직은 이겁니다. CPI 발표가 나오게 되고 그 뒤로 연준이 어떤 톤으로 의견을 표명하는지 들어보고 여기에 더불어서 비축류 관련까지 결론이 겹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유가적인 불안이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파기가 되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먼저 집중해서
지금 차트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69K 때 매물대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빗각 부근을 뚫고 상승을 이뤄내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전략들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는 차분하게 그에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따로 있는 게 이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이 여태까지 움직이던 것들도 이 전부 다 기대감과 실망감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란과 미국이 합의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반등하고 이 결국에는 합의안이 밀리게 되자 또 한 번 가격들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들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장 속에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오른 게 아니라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유가가 잠깐 진정됐다. 뭐 연준이 그래도 결국은 내릴 거다. 이런 기대들이 겹치면서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게 틀어지게 되는 순간 이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상승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부 다 회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속에서는 우리가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기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에 무게를 두고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준비를 진행해 둬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난 그렇다면 이번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전략 잘 준비해서 기회 붙잡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 그 간절한 마음 담아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처들도 현재 핵심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69K대가 완벽히 무너져 내리면서 매도 압력들이 크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지지는 현재 히트맵 기준상 67.6K에서 3K 부근 이 안에서 우리가 1차적인 반등 타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자리가 완벽하게 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2차적인 반등 타점 어디서 노려봐야 된다? 현재 4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과 4시간봉 기준의 FVG가 겹쳐 있는 자리 이 부근인 66.4K까지도 우리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문제들 싹 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해봤을 때도 결국 비트코인이 69K 때 강한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단에 있는 채널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안내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지표 발표 결과 순간부터 계속해서 관리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선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채널 2글자 보내주시면 이 영상에서 보신 거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부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그리고 연준의 톤 그리고 비축류 회의에 대한 결과들 이것들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잡아놨던 기준선들을 토대로 어떤 전략들을 좀 따라가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이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